킹몬스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 주 좋게 시작해보겠다 했는데 약속 지켰습니다. 2경기 올킬했고 공유방 조합도 성공하면서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합니다. 제 영상 보고 적중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꼭 좀 알려주세요.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경기 분석과 대본을 작성한 뒤 녹음을 해야 하고 또 자료와 사진 찾고 그리고 대단한 편집 기술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만들기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못 맞추면 못 맞춘다 비난의 댓글도 달게 받을 거고요. 잘 맞췄을 때라도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작이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현재 아스날,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세 팀의 치열한 리그 우승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아스날이 지난 시즌처럼 또다시 막판에 많은 승점 드랍을 반복할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아스날은 시즌 막바지 매우 혹독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지난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4월 1일부터 이번 경기가 치러지는 4월 24일까지 무려 8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평균적으로 3일 쉬고 경기를 해야 하는데 시즌 말미에 3일 휴식은 선수들이 몸을 회복하기에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와 리그 우승 경쟁, 연이은 중요한 일정으로 로테이션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인데요. 중원의 핵심인 데클란 라이스와 마르틴 오데고르는 지난 8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으며 수비 쪽에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스와 공격의 핵심 부카요 사카 역시 거의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지난 33라운드 빌라와의 홈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직전 34라운드 울브스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어떻게든 획득하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워낙 많은 부상자가 있었던 울브스였고 아스날의 2대0 승리를 기록하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보면서 느껴졌던 것이 선수들이 굉장히 지쳐있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특히 찬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슈팅 타이밍이나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찬스가 분산되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었는데요. 서로 공격이 잘 안되었기에 루즈한 양상으로 가는 분위기였지만 박스한 제주스가 만든 혼전 상황 튀어나온 세컨볼을 트로사르가 다이렉트로 슈팅한 것이 임팩트가 잘못되면서 오히려 절묘하게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었고 전반전 막판에 이 득점이 없었더라면 아스날은 정말 힘든 경기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아스날의 백포라인에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스는 거의 고정되었지만 레프트백 자리엔 진첸코, 키비오르, 토미야스가 번갈아가면서 출전하고 있는데 토미야스는 후덕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최근 진첸코보다 그나마 수비에서 안정적인 키비오르가 선택을 받고 있는데 빠른 역습 수비에 분명한 약점이 있는 수비수입니다. 직전 올브스전에도 키비오르가 주앙고메즈에게 뚫리면서 위험한 장면까지 이어졌는데 골포스트를 맞는 행운이 따르면서 천만 다행이었지만 지난 바이언전에서 밀로이 사네에게 뚫렸었던 것처럼 또다시 측면에서 돌파를 허용하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던 키비오르입니다. 첼시는 직전 FA컵 준결승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 1대0 패배로 탈락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엄청난 돌을 풀고도 리그 농사를 망친 첼시에게 남은 유일한 우승컵 기회였는데요. 경기 내용은 첼시가 니콜라 잭슨이 그 많은 기회 중에 한 번만이라도 살렸다면 직전 경기 연장전으로 지쳐있었던 시티가 충분히 고전할 수 있었던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수많은 기회를 놓쳤고 결국 요즘 시티에서 후반전 교체로 나왔을 때 가장 핫한 제레비 도코에게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허용했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튀어나온 세컨볼을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시킨 것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팀 내 최고참 티아고 실바가 울고 있는데 마두에키와 니콜라 잭슨은 웃고 있는 것이 중계 카메라에 찍혔었는데요.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게 얘네들 지지난 경기였던 에버턴전에서 서로 PK 차겠다고 싸운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분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라커룸 장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날 경기 이후 포체티노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잭슨에 대한 질문에서 잭슨은 드록바가 아니다. 그의 화력에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런던에 정말 많은 축구팀이 있지만 두 팀의 맞대결은 아스날이 런던의 북쪽, 첼시가 런던의 서북쪽을 연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북 런던 더비라고 부릅니다. 물론 첼시가 2000년대부터 러시아 자본을 얻고 신흥 강자로 떠오른 팀인 만큼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만큼 역사가 깊은 라이벌 더비는 아닙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1군 스쿼드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며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가장 큰 이슈는 콜 팔머의 출전 여부입니다.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질병에 의해 훈련 세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첼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만큼 콜 팔머의 출전 여부는 중요합니다. 그에 많은 부상자가 있지만 또 한 명의 선수를 얘기해보면 직전 시티전에서 88분 교체로 출전하며 부상에서 복귀를 알린 벤치를인데 잠깐 뛰고 또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유리몸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 얘기가 길었는데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24일 동안 무려 8경기를 소화하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경기 이후 4일 쉬고 토트넘 원정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첼시는 일부 선수들의 그지같은 태도는 아쉽지만 첼시는 지난 리그 8경기에서 4승 3무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니콜라 잭슨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결정력으로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뒷공간 침투와 돌파력으로 기회를 끊임없이 잡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번에도 그지같은 결정력을 보여준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아스날 역시 수비라인에 높이는 팀이며 선수들은 독특한 일정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시티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잭슨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잭슨은 그래도 리그에서 10골을 득점한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스날이 우승을 향한 집념과 정신력으로 체력적인 이슈를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 아스날이 받은 1.5대 배당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저는 1.7대 배당을 받은 첼시의 플러스 1점 핸디캡 승리가 배당이 훨씬 메리트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첼시의 프렌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치오 유벤투스
유벤투스의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2차전입니다. 지난 1차전은 유벤투스 2대0 승리로 끝났으며 2차전은 라치오의 홈구장인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펼쳐집니다.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이 선수들과의 불화로 중도 사임했고 지난 3월 말에 라치오 감독으로 부임한 이고르 투도르 감독은 이제 라치오에서 6경기를 치르는 동안 짧은 기간에만 유벤투스를 무려 3번이나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난 리그에서 맞대결은 추가 시간 마루시치의 극적인 헤더골로 승리했었지만 직전 코파 이탈리아 1차전에서는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데뷔전이었던 1대0 승리는 당시 유벤투스가 블라우비치와 코스티치가 결장하며 어쩔 수 없이 4-3-3 포메이션으로 크게 변화를 주었던 경기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고르 투도르 감독은 사리 감독의 4-3-3을 지우고 3-4-1 포메이션으로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상대 압박에 대한 대처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 밀집 수비를 뚫는 패턴이 부족한데 뒷공간으로 침투한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지만 그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유벤투스는 단순한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수들의 퀄리티가 뛰어난 팀이기에 알레그리가 전술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또 성적은 어느 정도 챙기고 있는 팀입니다. 가장 주된 패턴은 3-5-2 포메이션에 코스티치가 왼쪽 윙백으로 나왔을 때 키에사와 함께 왼쪽 측면을 열고 신체 조건이 좋은 라비오나 블라우비치 또는 간헐적으로 수비수 가티가 박스 안까지 와서 높이 싸움을 더해주기도 하는데 단순하면서도 유벤투스가 가장 많이 득점을 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유벤투스는 라치오를 상대한 지난 경기들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보다는 수비적인 스탠스로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라치오가 많은 패스를 시도하고 점유율이 높았었지만 공격에서 실속은 유벤투스가 더 많이 챙겼었던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지난 두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게다가 유벤투스가 두 골을 앞서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역습 한 방을 노려 세기골을 받는다면 유벤투스의 결승전 진출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두 팀의 맞대결 두 경기 모두 분석 영상에서 다뤘었고 모두 적중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유벤투스의 사이드로 예상하지만 유베가 현재 두 골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되어 유벤투스의 플러스 0.1 캡 승리를 추천드립니다.